결국 목둘레가 두꺼워질수록 동맥경화증과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성이 증가된다는 의미겠죠. 안녕하세요. 내과전문 닥터 K입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운동과 식단 조절로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체중보다 무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몸속의 근육과 지방의 균형이에요. 실제 무게보다는 균형이 더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지방이 증가하고 근육이 감소해서 팔다리가 얇아지고 복부는 두꺼워진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점점 변화된 체형의 신체 둘레를 재봤을 때 이 신체 둘레로서 나의 건강 상태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부위별 몸 둘레를 잴으로써 예측할 수 있는 각종 질환과 몸 둘레 측정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목둘레입니다. 목둘레는 심장질환과 연관성이 있어요. 미국 심장학회 AHA가 남녀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목둘레가 3cm 증가함에 따라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남성은 2.2, 여성은 2.7이 줄어들고 혈당 수치의 경우 남성은 3, 여성은 2.1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 결과는 목둘레가 증가할수록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고 혈당 수치는 높아진다는 의미인데요. 결국 목둘레가 두꺼워질수록 동맥경화증과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성이 증가된다는 의미겠죠. 또 목이 굵어질수록, 즉 살이 찌게 될수록 수면 무호흡증의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지속적인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수록 탄소 공급의 저하로 인해서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과 고혈압, 당뇨병 같은 전신의 합병증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목둘레를 잴 때는 목젖이 아니라 갑상연골 1, 2cm 정도 아래를 재야 합니다. 그리고 목 뒷부분은요, 고개를 이렇게 숙였을 때 튀어나오는 목뼈를 줄자로 감싸서 재야 합니다. 국내 성인의 평균 목둘레는 남성의 경우 38cm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33cm라고 하니까 둘레를 잘 참고하셔서 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허리둘레입니다. 허리둘레는 예상이 가시죠? 바로 복부 비만의 기준이죠. 복부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척도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동맥경화, 축산경화증 같은 각종 그런 대사질환들이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사증후군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만성질환으로 진행하면서 심내혈관 질환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확률이 2배 이상 증가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고한 허리둘레 측정법은 양 발을 25에서 30cm 정도 벌리고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킨 다음에 숨을 편안하게 내쉰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하는데, 줄자를 갈비뼈 가장 아래와 골반의 가장 높은 위치 중간 부위를 둘러서 재야지 정확한 허리둘레를 측정할 수 있어요. 또 대한비만학회에서 정한 복부 비만의 기준은 성인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성인 여성은 85cm가 기준입니다. 만약에 나의 허리둘레가 그 이상을 넘는다면 복부 비만이니까 나의 내장 지방을 관리해줘야 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허벅지 둘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몸속 장기와 조직으로 포도당을 보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근육세포로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근육에서 가장 많은 포도당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 중에 허벅지 근육은 몸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근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근육세포가 필요로 하는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잉여 포도당이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 몸속의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주죠. 반대로 허벅지 근육이 적은 사람은 근육세포에서 포도당의 소모가 줄어들게 되고 잉여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면서 쓸 것 없는 포도당이 늘어나게 되니까 결국 피 속의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혈당이 올라가게 되다 보니 당뇨까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30세에서 79세 사이 성인 32만 명을 대상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허벅지 둘레 60cm 이상일 때 43cm 미만인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위험이 4배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허벅지 둘레를 잴 때는요, 정면을 바라보고 선 상태에서 엉덩이 아랫부분의 가장 넓은 부위를 재면 됩니다. 자, 그리고 허벅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쿼트나 레그프레스,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종아리둘레예요. 종아리둘레는 노인의 근감소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요, 근력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낙상과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다른 합병증까지도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최대 2배 이상 높아서 WHO에서는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한국인의 경우 종아리둘레가 남자의 경우에는 35cm 미만, 여성의 경우에는 33cm 미만일 때 근감소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종아리둘레를 잴 때는 무릎 아래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재면 되고,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활동량을 높이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몸 둘레를 재서 몸 둘레별로 예측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목 둘레, 복부 둘레, 허벅지 둘레, 종아리 둘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내 체형이 변화하고 노화함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셨던 분들 많으시죠? 한 번쯤 내 건강을 집에서 되돌아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간단하게 자가 체크해 보시고요. 내 몸 둘레를 내가 한번 가늠해 보는 것만으로도 내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점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내 몸 둘레로 내 건강을 체크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